다래끼는 염증이고 이제 눈 안에 어떤 그 피지샘 분비 같은 게 좀 잘 안 돼, 안에서 이제 쉽게 해서 고름 같은 거거든요. 곧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개는 뭐 위험한 질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염증이라는 거고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세균이 침투했다는 뜻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은 요일의 앨리스 압류 국립암센터 안과 정수경입니다. 눈꺼풀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눈꺼풀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은 먼저 가장 바깥쪽은 눈꺼풀 태라 그러죠. 태. 그게 그래서 눈꺼풀 태에 생기는 염증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다래끼. 그러니까 눈꺼풀 주변에 생기는 염증의 대표 주자이죠.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눈꺼풀의 위치 이상이라고 그러죠. 눈꺼풀은 눈 안구를 잘 이렇게 덮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 눈썹도 있거든요. 근데 그 눈썹이 이제 잘 안 자라거나 잘못 자라거나 그래서 뭐 찌른다거나 위치가 이상 찌를 수도 있고 모양 이상 찌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눈꺼풀 위치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피부이기 때문에 눈꺼풀에 생기는 피부암도 있습니다. 안검 연축, 눈꺼풀 경련이라고 해서 눈꺼풀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각막을 찌르는 증상도 눈꺼풀 질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나 관리가 필요할까요? 속눈썹의 원래 기능은 먼지를 막아줘서 눈에 이물을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기능이 이제 이렇게 나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눈을 찔러가지고 눈 불편함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거라서 이 방향을 돌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쪽을 수술을 통해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수술을 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눈꺼풀 속말림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 어린애들 덧눈꺼풀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제 학령기 한 5세, 6세 정도 된 친구들이 눈썹이 자꾸 닿아서 눈을 비벼가지고 이제 눈에 상처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가 눈부셔 한다고 아이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안과에서 눈썹이 찔러가지고 그러는 거네요 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이걸 지지해주는 근육이나 피부가 약해져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나이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교정해 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어떤 질환 때문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방치하면 어떤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질환이라기보단 노화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기능적인 장애를 만들거든요. 눈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 눈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을 잘 볼 수 있어도 장애물 때문에 안 보이는 거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교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노화이긴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고, 이제 나라에서도 눈이 절반 이상, 물론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어떤 딱 조건이 있는데, 절반 이상 가렸을 경우에는 그런 기능적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흔히 말하는 눈꺼풀 수술이 보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너무 처졌을 경우에는 그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질병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고, 이제 일부 눈꺼풀 처짐이 갑자기 생기거나 뭔가 그런 돌발상이 생겼을 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떤 마비라던가 이제 그런 신경적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은 대부분 노화이고 문제는 없지만, 그런 경우는 이상일 수도 있겠다. 겁을 드리는 거 아니고 그런 걸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눈꺼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번 비비지 말 것. 2번 손 대지 말 것. 사실 손이 되게 많은 세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해서 감염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비더라도 깨끗하게 씻고, 되도록이면 눈에 손대지 말게끔. 이제 저희도 가끔 얘기하는 게, 어린 꼬마 애들 다래끼 잘생기는 친구들 보면 생각보다 눈 손대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눈꺼풀에 다래끼가 생기거나 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혹시 심각한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지. 다래끼는 염증이고 이제 눈 안에 어떤 그 피지샘 분비 같은 게 좀 잘 안 해서 이제 쉽게 해서 고름 같은 거거든요. 곧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개는 뭐 위험한 질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염증이라는 거고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세균이 침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 안 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눈꺼풀 테 세정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솜 같은 데 묻혀가지고 눈꺼풀 그 여자분들 아이라이너 지우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세정제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너무 다래끼가 자주 난다. 호전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됐다가 바로 재발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암의 전병변이라고 그러죠. 전암병변일 수도 있거든요. 피지샘 암이라고 해서 특정 암 같은 경우에는 다래끼가 자주 재발되는 경우에는 이런 암일 수도 있어서 너무 자주 재발되면 좀 전문가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눈꺼풀이 밖으로 벌어져서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안검외반의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건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뭐 외상이라던가 어떤 수술적인 외부 어떤 충격에 의해서 구조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안검외반은 치료는 수습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안검외반의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검외반이 있으면 우선 보이지 않아야 되는 눈 안쪽에 빨간 살이 보여서 좀 미용적으로 안 좋고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감기기 때문에 눈이 자꾸 노출이 되게 되면 그 눈에 상처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게 생기면 눈물이 잘 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눈물은 이제 눈물샘에서 생겨서 눈물길이라 그래서 이제 이쪽 흘러가야 되는데 그 눈물길 흘러가기 위해서 눈꺼풀이 일종의 펌프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쥐어 짜주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검외반이 되면은 펌프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눈에서 자꾸 눈물이 고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교정해줘야 되는데 안검외반의 기본적인 교정은 이제 눈꺼풀이 늘어졌으니까 짧게 단축술을 해주는 거고 그런 단축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서 보통은 곡소마 치료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나는 수술이라서 많이 불편하신 경우는 사실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요리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